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온연구소입니다. 시온연구소 오늘은요, Shared Cognition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Shared Cognition에 대한 이제 저의 입장,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생겨난 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Shared Cognition은 변수인데요.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게 이제 약간 조직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인과관계를 보는 곳 혹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경우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. 이제 거기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논문도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,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라는 이제 학회지잖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회지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쪽에 HRD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어떤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제 공유된 인지라는 개념이 이제 결코 단순하지도 결코 단일하지도 않다라는 그 문장이 이제 이 논문에 나오는데 저는 이 한 문장이 이 shared cognition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shared cognition은 우리가 그냥 하는 어떤 실증적인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그런 지점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유기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어떤 한 팀의 성과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팀의 성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 이게 실증 연구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도구적인 것들이 이제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뇌과학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공대 공학 그 대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하기에는 좀 매력적인 어떤 변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What's the shared cognition이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왜 공유된 인지를 연구해야 하니? 라고 하는 건데요. 이제 공유된 인지의 개념이 20년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고, 최근 10년간 되게 이게 약간 관심이 크게 좀 증가가 되어 있는데, 근데 그게 왜 그러냐, 공유된 인지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한다면,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제 효과적인 팀의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팀과 비효과적인 팀을 구분하는 원인 및 예측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쟤네들이 실패했대. 이것 때문에 쟤네들이 성공했대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실무자에게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이제 통찰을 부여한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엇이 공유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는 이제 shared cognition에 이제 그 만약에 shared cognition 변수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한 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task specific knowledge, 그리고 task related knowledge, 그리고 team members knowledge of each other, 그리고 하나가 이제 belief and attitude and belief, shared attitude and belie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. 먼저 task specific knowledge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조정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.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를 말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팀이 한 3명이 있는데 이 팀 3명 중에서
한 명은 뭔가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, 한 명은 뭐 통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좀 좋은 고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행동 전략 이런 것들까지도 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경우에 이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스크 릴레이티드 날리지인데, 이 태스크 릴레이티드 날리지는 약간 이제 팀원들이 과업에 관련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팀워크가 의미하는 게 뭔지, 그리고 우리의 이 팀 활동이 어떻게 좀 작동이 되는지,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과업 수행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태스크 릴레이티드 날리지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팀 멤버스 날리지 오브 리치 어더라고 되어 있는데, 이제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, 이 팀 멤버들이 각각의 그런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,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, 여기서는 트랜젝티브 메모리와 팀 멘탈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떤 거냐면은 막 좀 이제 그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강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잘 알고 있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팀원들이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서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데, 거기에 뭔가 또 쌓이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데 그래? 저 사람이 저런 걸 잘 알고 이렇게 좀 정리 요약을 해주네.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그 팀 안에서 그 과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조정이 좀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종의 여기에서 트랜젝티브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약간의 그 스키마적인 거예요. 스키마적인 거라서 뭐냐면, 뭐 이렇게 약간 맨 처음에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닌가? 근데 또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네. 이러면서 약간의 일종의 하나의 삐아제의 뭐 평형, 수용, 동화처럼 하나의 스키마를 이루잖아요. 그 스키마를 어디서 이루는 거냐면 이게 팀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사람만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모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팀 내에 이 전문성의 분포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되게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팀 구성원들이 이게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이 트랜젝티브 이 메모리도, 이게 트랜젝티브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서로 이제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.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, 그러니까 서로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서로 얘기를 했는데 서로 그냥 거래하듯이 나 이 A 주고 B 주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, A를 줬더니 얘가 A를 제대로 이해해서 A 다시를 줄 수도 있고, 뭐 거기에 플러스 B를 더 줄 수도 있고, 그래서 서로 뭔가 일을 서로 아이디어를 넘겨받아서 일을 이렇게 통합하고 또 크리틱하게 이해해보기도 하고, 클래리파이케이션 같은 거를 해보기도 하고, 패러프레이징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스키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.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져가는 그런 상태. 그런 것들을 트랜젝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, 이 트랜젝티브 표현을 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. 세 번째, 팀 멤버스 knowledge of each other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첫 번째 또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, 이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간 이제 종교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을 믿으면 다 하느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가질 때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, 그 결과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응집성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제 합의라는 개념이
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의미로서 어떤 것들을 좀, 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, 맨 첫 번째는 이 공유된 이런 의미가, 공유된 거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, 되게 이렇게 오버래핑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에 대해서냐면은 태스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, 그래서 팀원들이 비슷한 태도나 신념을 이제 가진 그런 상황, 공통의 해석이 가능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, 혹은 또 양립이 가능하거나 좀 상보적인 특징이 있고,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A, B, C, D를 끌어다가 무지개처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네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, 그래서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스트럭처고 두 번째는 컨텐트예요. 근데 그냥 봐도 스트럭처가 더 좀 실제적으로 어렵겠죠. 이 컨텐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컨텐츠라는 게 태스크 날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, 컨셉슈얼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, 신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설문지도 있고 사전 사후 검사도 가능하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 그 내용이 이거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막 진짜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다 이거죠. 근데 이 지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 뭐랄까요? 그 구조를 하나씩 뜯을 수가 없잖아요.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structure is not a well specified activity라고 되어 있잖아요. 결국에는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나요? 그 뭐 되게 저명한 학자, 막 엄청난 과학자, 그 사람의 뇌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냐는 말이죠.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구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뭐 시도를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왜 이거 하냐? 쉐어드 커그니션 왜 하니? 라고 물을 때는 결국 그거예요. 더 나은 과업 수행과 더 나은 팀의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, 결국에는 또 어떤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제네릭하게 그냥 다양한 과업 전반에서 걸쳐서 그냥 일반화가 좀 가능한 그런 변수예요.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유된 인지에 대한 변수는 사실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, 또 실증적인 그런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고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, 이제 이 연구의 마지막에 이 모하메드와 그 다음에 이 둠빌의 연구를 좀 참고를 해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다운로드해서 그냥 좀 어떠한 프레임이 있는지만 보고 여러분들께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파일을 올려놓긴 했는데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. 그렇지만은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야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지금 링크를 레퍼런스를 걸어놓은 이 학자의 연구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,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근거들을 좀 담고 있는 연구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연구를 보고 그 다음 연구를 꼭 봐야 되는 연구물 중에 하나가 좀 이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으면 좋겠고요. 또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.